공사비만 상승이 되면은 괜찮은데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거나 내 현장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현장의 어떤 자금으로 세워질 수가 있고 그렇죠. 돌려받기. 그게 저렴하다고 뭐 안 좋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공사 선택을 굉장히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공을 하다 보면은 강남에는 이면에 근생도 있지만 사무실 건물도 있지만 주택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로도 좁고 하면서 시공하면서 이제 민원들도 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어떤 민원 발생 안 되게끔 하는 노력이 일단 첫 번째이고 주변 분들하고도 잘 지내야 됩니다. 찾아가서 뭐 수건이나 떡이나 휴지라도 돌리고 그렇게 좀 안면도 좀 터고 잘 일단 그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어떤 인간적으로 좀 많이 친해져야 된다. 또 실질 민원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도 좀 저희들이 취하고 뭐 열심히 그분들한테 설득도 하고 업소도 하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민원이 시끄럽다요, 시끄럽다. 네, 그래서 그분들 뭐 호텔 뭐 잠깐 보내드려야 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악성이 있어요. 돈이고 뭐고 됐다 막 이러면서 그게 결국 돈 아닙니까? 결국 돈이에요. 그건 맞아. 결국 악성. 돈이에요. 네, 악성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왜냐면 그 민원인이 1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명 꼭 있어. 자주 만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처음 만날 때는 막 원수같이 대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인간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 이야기하고 뭐라도 하나 더 챙겨드리고 또 이제 공사 중간에서는 또 못하지만 공사 말미에서는 예를 들자면 담벼락이라든지 그 주변의 보수도 저희들이 좀 잘 봐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의 소지는 항상 있습니다. 그걸 슬기롭게 잘 해야 되는데 끝나지 않은 숙제입니다. 그게. 최근에 공사를 하시면서 들어왔던 민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좀 있어요? 뭐 저희가 이게 신사동 현장입니다. 현장인데 거기는 반지하가 아직도 있습니다. 강남에도 거기에 이제 밤에 일하시고 이제 낮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인데 땅을 이제 파게 됩니다. 파게 돼 진동이나 소음이 상당 부분 이제 발생이 돼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 수당 통해 가지고 그분하고 잘 협의해서 상호 설명을 드려야죠. 저희가 잘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 비용은 작게는 많게는 뭐 발생이 되는 거죠. 진짜요? 와, 네. 대박이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연면적 200평으로 진다 하시면은 평당 1,000만 원 계산해서 20억으로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연면적 계산할 때는 뭐 테라스나 필로티나 이런 것들이 면적에서 빠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공 면적에는 저희가 이제 포함이 되죠. 시공 면적을 잘 보시고 계산을 하셔야겠네요. 네네. 그러면 시공비를 가장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설계 도면에 따라서 우리가 시공도 하게 되기 때문에 최적화된 설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장에 그 유능한 소장이 나가면 그 시공을 할 때 공기를 갖다가 좀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2개월 공기였는데 10개월 만에 끝났다. 그러면 각종 그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절감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장을 진행할 때 디테일을 잘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디테일을 하자 없는 디테일로 잘 풀어가지고 최적화시키면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시공비 세이브가 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도 제가 사옥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사옥 쓰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너무 좋거든요. 건물 전체를 지금 다 쓰시는 게 아니고 이제 일부 또 임대도 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옥 쓰시면서의 또 장점 또 이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이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쓸 수가 있고 나머지 층은 또 임차를 줄 수가 있고 맞아요. 사옥으로 쓴다는 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상승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투자의 개념으로도 상당히 이제 뭐 괜찮다. 든든하죠. 든든하죠. 우리가 사업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건물에서 나오는 임차 비용이 나중에 그 경기가 안 좋을 때 우리 직원들의 어떤 급여로 서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고 또 경기가 좋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 플러스 임차 비용도 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어떤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속 하나씩 건물을 이제 늘려가는 입장입니다. 지금 하나가 아니세요? 여러 개 있으세요? 아니 저희 그 송파에도 하나 있어요. 아, 저는 함께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뭐
정말 놀랐던 게 건축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상분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 건축주분들이나 건물주분들께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대지를 저렴하게 매수하는 게 1번입니다. 건축비를 아낀다는 것보다는 땅을 좀 사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빌딩 진영쌤하고 같이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매수가를 보니까 뭐 저도 이제 강남의 골목골목에 대한 그 평당 금액을 웬만큼 한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알죠. 예. 정말 너무 매수를 잘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싸게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거에서 아끼면 안 돼요. 제 신조가 그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데다가 쓰자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니까 이제 이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대표님 사례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건물을 매입해서 통으로 사옥을 쓰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층 사용하고 일부층을 임대 줘도 내가 4, 5층 쓰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겠네요. 근데 많은 사업자들이 대부분 사업화해서 돈을 벌어 돈 버는 거에만 집중을 해요. 이런 매입할 건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못해. 왜냐면은 이분들도 법인들이 보면은 3개월마다 부가세 내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직원들 급여 나가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될 거 나가고 이러다 보면은 남는 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돈 쓰는 걸 아까워해 사업자들이. 이것도 어느 정도 궤도에 조금 올라가서 10억, 20억, 30억 이런 식으로 점점 자금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어차피 통장에서 놀고 있으니까 알아보게 되는 거야. 자산. 예를 들어 우리 PD도 지금 돈 생기면 뭐 하고 싶어? 그치. 아파트. 결혼해서 와이프하고 살 아파트 하나 사고 싶잖아. 처음에 24평이라도. 사업자들도 똑같아요. 이러다가 좀 시간 지나서 좀 괜찮아지면은 월세 많이 내다 보면 월세 내다 보면은 그쵸. 그때 이제 갑자기 딱 이제 올 때가 있어요. 그건 하루빨리라도 내 집 마련은 하루빨리라도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제 사옥 사는 것도 하루빨리라도 눈에 띄시면은 하시는 사업으로 돈 버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지가 상승되는 거, 경제 돌아가는 원리를 진짜 더블로 아시게 되실 거예요. 강남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뭐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설계하고 명도하고 뭐 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하고 임대 맞추고 팔고 혹은 쓰신 분한테 매각을 하고 이제 이런 형식의 일인데 그 중에 이제 시공이라는 부분을 담당을 해주고 계세요. 실제로 이제 저희랑 4년 넘게 해보시니까 또 어떠신지. 지금 빌딩 진연샘에서 하는 일들이 원스톱 서비스라고 보거든요. 개별 단계를 갖다가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과정에 너무 어떤 시행착오도 많기 때문에 그 플랫폼이 최고의 플랫폼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시공사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시공사의 역할로서 이제 제가 충분히 하면 나머지 토지 매입 단계, 세무적인 관계, 대출적인 관계 다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쪽 역량에 최선을 다하면 되기 때문에 더 좀 집중할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자면 회사하고 다이렉트로 어떤 개인 건축주를 만나면 이 단계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또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 않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잘 돼 있으니까 개별 건축주분들이나 뭐 향후에 건물주가 되신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영상 보고 많이 배웁니다. 아니에요. 시공사 대표이지만 너무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진짜 한 편도 안 빼놓고 다 보셔가지고. 네. 진짜 다 봤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봤습니다. 삼성동 물건하고 맞아요. 삼성은 뭐 괜찮죠. 네,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이제 들리는 얘기가 리모델링이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걸로 법규가 일단 너무 강화가 됐고 공공사 들어가기 전에 해체 과정에서 진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4, 5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감리비가 깡패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감리비가 막 4천만 원, 5천만 원씩 나와요. 설계 비용만큼 나와. 이러다 보니까 시공사분들도 리모델링 현장을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리모델링 현장을 수주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리모델링 시공은 진짜 많이 까다로워서 좀 약간 기피하고 이제 좀 그러시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해체 부분이 상당히 좀 힘이 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옛날 구식 건물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신설해야 되는데 그거는 반드시 이제 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허가권자 지정감리로 해체 감리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요즘 여러 가지 사고들 때문에 해체 감리분들도 오셔서 굉장히 어떤 뭐 신경을 많이 쓰는 입장이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건물 완파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1, 2층짜리는 뭐 4천만 원도 될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허가권자 지정감리가 아니고 건축주 지정감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해체 비용도 상당히 발생이 되고 그다음 각종 계획서 그다음에 또 직접 구청에서 나와서 현장도 점검하고 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비용도 감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몇 천만 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벌써
거기에서 이제 상당 부분 어떤 시간 손실이라든지 비용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뜯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누수되는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지하층이나 뭐 저 골조 자체가 안 좋아서 누수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찾을 수도 있지만 원인 불가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 안 좋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어떤 리모델링을 하셔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진짜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원래 주택이었던 건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원래 근생이었던 건물 뜯을 게 많이 없는 거는 괜찮은데 뜯어야 될 것들은 이제 하면 안 된다. 어쨌든 리모델링이 우리가 시간하고 비용을 아끼려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예전까지 3년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이 강화가 되면서 앞으로는 좀 어렵게. 그냥 신축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겁니다. 훨씬 빠릅니다.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리모델링 반드시 해야겠다 하면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을 선택하십시오.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 그거 뜯어내고 거기다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큰 구조 변경이 없기 때문에 하기가 한길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이거 꿀팁입니다. 네, 좋습니다. 뭐 저도 이제 뭐 건물주 이자 시공사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보 건물주분들 이런 쪽에 대한 뭐 유튜브나 요즘 잘 돼 있는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좀 보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투자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또 잘못된 그 길을 가게 되면 돌아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10억, 20억 투자가 보통 어떤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컨텐츠를 잘 보고 미리 해왔을 때 문제가 없는 회사 이런 쪽으로 이제 함께 가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엘 S&D의 권준환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사실 만나서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새로 열리는 현장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지금 현재 토목공사 중인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일어날 만한 꿀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자분들 혹은 이제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도 이제 실제 현장에 나가서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날씨 좀 선선해지고 하면은 이제 가을에 9월이나 10월쯤 해가지고 현장에서 다시 한번 대표님을 모시고 촬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표님께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많은 분들께 이렇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